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심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치도 엄청나게 봅니다. 저도 심각할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려고 새로 산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면 스크린도어에 제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나 오늘 너무 오버했나? 너무 멋부린 거 티나면 되게 구려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입지 말 걸 그랬나?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평가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도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낌새가 보이면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좌절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게 되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6. 법칙입니다.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2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를 쓰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긍정적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2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멋있든 잘났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눈꼽만큼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든 어떤 직장을 가졌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어디선가 들었을 때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말이란 걸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고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리는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봉, 몸무게, 인스타 팔로워, 좋아요 등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숫자와 남들의 숫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 사람은 저 나이에 벌써 연봉이 몇 억인데 나는, 저 사람은 팔로워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사실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런 숫자들을 기준 삼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당장 우리가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도 학점이 몇 점인지, 자격증이 몇 개인지, 경력이 몇 년인지 이런 숫자들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숫자로 그 사람을 데이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기반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사용한다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나의 연봉, 팔로워 같은 숫자만으로는 여러분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품, 인격, 개성, 잠재력 같은 숫자로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런 숫자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경우에는
지금 이 숫자는 나의 현재 위치일 뿐이지 나의 잠재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 자신을 너무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부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 안에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 모습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만 인정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아무리 외향적이어도 내향적인 모습도 일부 존재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적이어도 즉흥적인 부분도 일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성실한 나의 모습도 있고 게으른 나도 있고 자랑스러운 나도 있고 부끄러운 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 신체 일부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지만 아예 없는 척하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 아주 성실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아침잠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성실한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야 하고 미라클 모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어떻게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늦잠을 자게 되니 하루하루 나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하는 의지박약일까? 이럴 때마다 자기 혐오와 낮아지는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대신에 남들보다 늦게 하루를 끝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 하루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2시간씩 뒤로 미루면서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날 때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성실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실하고 싶은 나도 행복해졌고 아침잠이 많은 나도 행복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모습을 인정해주고 내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가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부분만 아끼는 것이 아닌 나를 온전하게 아낄 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존감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부정했던 그 모습 안에서도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에서 나온 장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팀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나의 성장도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서 더욱 행복하고 성장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